자, 지난주에 벡터 미분 정리를 강의 마지막에 이 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식은 굉장히 여러분이 유용한 식이니까 반드시 잘 익혀둬야 되는 식이고,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딘가 기준점이 있으면은 그 기준점부터 요 P3점까지의 벡터는 C2점까지 벡터 더하기 이 로 벡터. 이 C2에서 P3까지 벡터입니다. 로가. C2에서 P3까지 벡터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미분한다고 그랬을 때는 미분한다는 거는 항상 미분할 때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는데, 어떤 벡터의 변화율을 구하는데, 그 벡터는 스칼라와 스칼라는 어디서 상관없어요. 스칼라는. 그죠? 스칼라는. 아까 내가 링크 안에서 관찰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벡터는 달라진다고 그랬죠. 벡터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미분한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고정된 기준 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 링크 1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래서 그냥 미분하면 얘가 이걸 미분하면 P3점의 속도가 되는 거죠. P3점의 위치 벡터가 돼요. 그래서 로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 때문에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 미분할 때 즉 로를 미분할 때 1 기준틀 즉 저기서 고정된 기준틀에 대해서 1 기준틀에 속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아무 벡터나 다 이런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죠. 로 기준틀에 대해서 관찰한 이 로의 변화. 그러니까 이 기준틀이라는 건 이 지금 틀이에요. 이거. 여기가 지금 링크 2예요. 링크 2에서 관찰한 이거의 관찰은 이 속도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는 게 여기가 C2점이 바로 이 기준 틀에 고정된 점이니까 거기서 그거에 얘가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심히 듣지 않고 그러면 당연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쉬운 얘기. 그러니까 그냥 이 위치 벡터를 갖다가 그냥 이 위치 벡터의 변화율이 뭐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뭐냐? 그게 속도죠. 이 P3의 속도. 그런데 어디서 관찰했어요? 2에서 관찰한. 그래서 여기 보면 C2점의 속도에다가 오메가2 크로스 로 한 게 뭐냐? 고정된 점이고
출점의 속도. 그래서 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더하면 요 출점의 속도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 합한 속도와 같다라는 벡터 미분 1점 정리, 그 동력학에서 등장했던 1점 정리의 속도 관계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유도가 되죠. 여러분들이 뭐 예습 리포트도 쓰고 뭐 하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강의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강의할 내용을 한 번씩 쭉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와라. 뭐 그걸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고 들어와라. 무슨 소리 하는지.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강의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할 때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뭐 다른 표현이 필요 없죠.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게을러요. 누구나. 뭐 게으른 거 좋아하고 당연히 뭐 힘드는 거 싫어하죠. 그렇지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요번에 게을러서 내가 나중에 그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설명 못 알아듣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 나중에 훨씬 많은 시간을 갖다 쓰게 되는 대가를 훨씬 더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좀 한 번씩 보고 들어오라고 예습 리포트 같은 것도 내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요번에는 이게 늦게 뜨는 바람에 여러분이 요번 주에 예습 리포트 이게 볼 기회가 없었지만 여하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 들어올 때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쭉 살펴보고 설명을 하는데 앞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가 이렇게 보여요. 이 눈빛에서 의혹의 눈빛이라는 게 있죠. 의혹의 눈빛.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막 왜냐면 처음 봐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일어나니까 꼭 좀 한 번쯤 읽어보고 보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요 식이 유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속도 관계식을 하려면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이걸 한 번 더 미분. 근데 미분할 때 이걸 가지고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직접 미분해요. 이거 제일 앞에 있는 놈을 가지고 미분해요.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는 건 모르죠. 이거 미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식이 전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분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미분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분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요거는 요거다 하는 요 식을 갖다 미분하면은 요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미분한다 그랬을 땐 첫 번째 기준틀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러죠. 그 절대 기준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가속도 그냥 운동의 법칙에서 쓰는 가속 그거는 절대 기준틀에서의 가속도예요. 여러분이 내가 몇 번 전에도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뉴턴의 운동의 법칙 난 다 안다. 그래 생각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F는 M 곱하기 A 했을 때 그 A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예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속도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속도를 측정하면 그 가속도는 실제 가속도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측정할 때 그 기준틀은 뭐냐면 지구라는 기준틀을 위에 올라앉아서 그걸 관찰한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 가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지 이 우주 공간에
어느 게 고정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그 에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대 기준 툴을 우리가 그냥 절대 기준 툴로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건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할 때는 그때 지구상에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를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속도를 측정해서 그 가속도를 써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가 지구 실제로는 막 돌고 있으니까 그 가속도가 아닌데 그 오차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에게 포병으로 갔다 왔다 그러면 포 사격할 때 포를 쏘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안 날아가고 이렇게 편차를 가지고 날아가요. 예, 코리얼리 효과에 의해서. 그게 바로 지구를 기준투로 지구가 절대 기준툴이라면 이렇게 날아가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속도가 이 방정식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만큼 이렇게 오차가 생기게 되죠. 고려를 해야 돼요. 그때는 기준툴을 지구가 기준툴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 문제가 여러분이 푸코의 펜들럼이라고 해요. 푸코가 지구가 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펜들럼을 만든 거예요. 푸코가. 만약 지구가 고정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지나도 펜들럼이 계속 이렇게 진동되는데 그게 지구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방향. 그래서 지구가 돈다는 걸 푸코가 증명했어요. 자, 얘기의 초점이 좀 딴 데로 갔지만 그래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등장하는 가속도라는 거는 뉴턴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가속도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다. 이게 절대 기준틀은. 그래서 그게 만일에 우리가 상대 기준틀, 우리는 상대 기준틀에 대해서 관찰한 가속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매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절대 기준틀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오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또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준틀을 써야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돼요.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지구가 그냥 고정됐다고 보고 측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구 바깥에 태양계 지구가 자전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심지어는 공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기준 잡아서 태양 중심에 세워서 그 운동의 법칙, 그 가속도를 계산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게 뭐 어떤 문제냐에 따라. 우리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지구에다가 기준툴, 지구가 고정됐다고 놓고 해도 대부분 문제가 안 돼요. 오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우주에 관련된 무슨 스페이스에 무슨 크래프트의 오비탈 이런 걸 따졌다. 그때 얘기 달라지죠. 지구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인공위성 같은 게 막 돌아다닌다 할 때 그런 모션을 따져준다면 얘기가 달라지.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관찰한 가속 개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나중에는 결국 그 가속도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메카닉스에서 쓴다는 거는 뭐냐면 가속도는 F에다가 그 가속도를 집어넣어가지고 F 했다는 거예요. F가 그 마이너스 M이가 관성력이잖아요. 관성력이 작용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미케니컬한 어떤 바디에 관성력이 작용해가지고 결국 그게 무슨 변형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걸 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힘을 알아서 그거 구조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우리 저기서. 그래서 가속도를 알려고 하면 결국 힘을 알아내요. 가야지는 힘을 거꾸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속도를. 그래서 가속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그냥 나오는 이 가속도는 절대 해석 관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기준틀에서 계산한 것만 가지고 쉽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는 기준틀에 대해서 관찰하는 가속도나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처음 배울 때는 없죠.
만 가지고 계속 그냥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걸 도대체 뭐하러 배우느냐. 그걸 일단 익숙해지면 훨씬 쉽게 모든 것들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미분이 뭐니 이런 뭐 이상한 정리 보이는 보면은 그걸 배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을 이제 미분하는데 이거를 1번 기준 틀에서 미분하면 이거 자체가 P3점의 가속도예요. P3점의 속도를 미분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AP3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C2점의 속도를 미분하면 C2점의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이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 미분할 때. 자, 이거 미분하는 거는 요게 지금 두 개의 항이 있죠? 두 개의 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미분한 거, 이거를 미분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미분되어 있는 이놈을 갖다가 다시 1번 기준 틀에서 관찰해. 얘의 2번에서 관찰한 로의 변화량을 1번에 대해서 다시 했다는 의미죠. 그럼 뭐 그냥 여기 있는 것도 갖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이거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걸 갖다가 각각으로 나눈 거예요. 나눴는데,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그냥 요거 자체를 미분할 때 요게 하나의 벡터란 말이죠. 요게 벡터를 미분한 거니 벡터죠. 요게 벡터니까 이거 1번에서 미분했으니까 다시 한번 요걸 벡터 미분 정리를 써요. 벡터 미분 정리를. 요게 벡터 V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얘를 1번에서 미분한 거는 2번에 대해서 미분한 놈 더하기 오메가2 크로스 원래 이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벡터 미분 정리 쓴 겁니다. 벡터 미분 정리 써서 요 항이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똑같이 앞에서 V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좀 다른 게 뭐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벡터 V라고 생각하면 V라는 벡터를 갖다가 1번 기준틀에다 미분한 거는 V라는 벡터를 2번에다 미분하고 더하기 오메가2 크로스 V 한 거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놈은 이거 미분하고 이거 쓰고 요거 미분 나눠지죠. 그래서 이 각속도니까 2번이니까 각속도니까 그거를 절대 기준들에서 미분하면 2번 알파2 미분한 오메가2 그냥 넣었다고 뒤에 있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미분했는데 요 놈을 갖다 다시 한번 벡터 미분 정리했으면 이렇게 되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이 최종 이게 얻어진 거예요. 여기 얻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잘 써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고 다 쉬운 얘기들이에요. 자, 이거는 원래 그대로고. 자, 이게 뭐냐 이거죠. 로라는 놈을 2번 기준에 로의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2번에서 관찰한 게 뭐였냐면 원래 요거였죠. 요 V 요거였죠. 2번에서 관찰한 P3점의 속도였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2번에 대해서 또 한번 미분하게 되면 뭐예요? 2에서 관찰한 P3점의 가속도가 되죠. 2에서. 두 번 2에 대해서 계속 2에 대해서 계속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2에서 관찰한 P3점의 가속도가 돼요. 2에서 관찰한 P3점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쓰는 어디서 관찰한 이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좀 시리어스하게 앉아서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전부 쉬운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뭐 희한한 분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마 통역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변화율이나 이런 벡터 미분 정리라는 걸 배우면서 이런 거 개념을 조금 배웠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 벡터의 변화율을 갖다가 다른 기준들에서 달라진다 뭐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생소한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마치 엄청난 큰 보면은 펑 하면서 이게 어떤 못하죠. 그거와 똑같아요. 감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생소한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겁니다. 생소한 거는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마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단계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달라.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혹시 처음 보는 사람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오메가2는 그냥 쓰고, 요게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요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미분한 게 바로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바로 요게 된 거죠. 오메가2 크로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알파2로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2 크로스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라고. 그리고 오메가2 크로스, 오메가2 크로스 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메가2 크로스 V 요거하고 오메가2 크로스 V가 있으니까 2배의 이게 생겼죠? 이거. 그 다음에 알파2 크로스 로하고 요게 있어요. 그런데 요 놈하고 C2하고 요거하고 하면은 바로 이 C2점과 P2점, 알파2 크로스 로는 이 로가 C2에서 P2까지 길이니까 C2에서 P2까지 길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니까 이 요거 더하기 요게 뭐가 되냐면 P2 가속 정리해서 P2점과 C2점 사이의 가속도 관계식. P2점과 항체 링크 2.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AP2가 되는 거예요. AP2. 그래서 AP2 더하기 요거 더하기 2배 요거.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게 바로 이 식인데 이 식이 바로 1점 정리의 가속도 관계식이 이게 가속도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P3점의 가속도와 P2점의 가속도는 거기에 지금 이 원래 그림에서 보면 말이죠. P2점은 뭐고 P3점은 뭐냐? 원래 그림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랬죠. 대충 하면은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대충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여러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배워서 뭐예요? 남들도 대충 다 배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수두룩해 세상에. 좀 노력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죠. 그런 것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시리어스 해야죠. 진지해야 돼요. 자, P3가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동일한 위치에. 근데 P 있는 점이고 P3점은 2번 링크에 대해서 움직이는 점이에요. 요 순간과 P3가 여기서 일치해 있는 것 뿐이지. 두 개가 같은 점은 아니에요. P3는 3번 링크에 속한 점이고 P2는 2번 링크에 속한 점이에요. 요 순간 여기서 일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P3점의 속도를 가지고 P3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P2점의 속도는 안다고 하면은 P3점의 속도를 바로 지금 이 1점 정리의 가속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요것만 더 알면은, 요 두 개의 항만 더 알면은. 그런데 이 우변안의 요 세 번째 항은 이미 속도 해석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메가2하고 속도하고 각속도는 알고 있잖아요. 속도 해석 끝났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2번에서 관찰한 P3점의 가속도. 2번에서. 그건 너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번에서 관찰한 이 P3점의 가속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뭘 갖겠어요? P3점의 2번에서 관찰한 P3의 가속도. 탄젠셜 성분하고 노멀 성분하고 두 개 같죠? 여러분이 보통 궤적 좌표계 했을 때 이게 고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 그거죠, 바로. 2번에서 관찰한 P3점의 가속도니까. 요 커베이처를 알고 있으면 그런 성분과 그 중에서도 뭐는 알고 있어요? 노멀 방향 성분은 아는 거죠. 왜? 요거의 속도는 알고 있으니까. 요건 알고 있으니까 요 로분의 요거의 속도는 뭐예요? 이거죠. 여기 나온 이놈. 2에서 관찰한 P3점의 속도. 이거죠, 이거. 요거. 2에서 P3점의 속도 요거. 여기서 이미 속도에서 끝났을 때 요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놈이 바로 요 2번에서 관찰했으면 이놈이 움직일 때 이 속도예요, 속도. 그죠? 그 속도를 아니까 이 노멀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마지막 식에서 우리가 뭘 모르는가를 보면 얘는 다 알고 있고 속도에서 끝났을 때 둘은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이 텀을 알고 있는 거고 노멀 방향 성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탄젠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분별로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그 사실을 이용해서 바로 가속도 다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을 그려야 돼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P3점의 가속도를 알고 P2점의 가속도를 알고 있을 때 P3점의 가속도를 갖다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다 알고 있고 크기 방향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도 노멀 방향 성분을 알고 있고 탄젠셜 방향만 알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의 방향선이 오면서 만나는 점에서 P3점의 가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는 그런 식의 전개가 또 다각형을 그릴 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배웠던 일점 정리의 그 가속도 관계, 속도 관계식, 가속도 관계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때는 뭐 그거 증명 안 했죠. 2학년 때 이거 설명하면서 동력학 배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 지금도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있는 것 같은데 2학년 때 이런 설명을 했으면 안 하겠죠. 그러면 아유 나는 적성이 안 맞나 보다 하고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래서 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달래가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아유 나는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거는. 근데 실제로 진지하게만 따라오면 여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만만하진 않아요. 절대 만만한 적이 아니에요. 그런 건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시대 문제가 아니라 뭐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배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건 뭐냐? 만만하지 않은 것들이 가치 있는 거죠. 만만하지 않은 것.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배우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세상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거 알아가지고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소수의 사람만 기계공학의 이 역학의 지식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이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많은 경우에 뭐 산업 현장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진출했을 때 그 현장에서 보면 이 기계공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충 어디서 그냥 풍어를 읊는 식으로 대충 들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평사원 때에서 한 과장 때까지 갈 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그 이상의 높은 단계로 가려면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느냐 생산성에 지식을 있고 이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은 밤을 새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밤을 새고 해도. 학교 다닐 때 안 한 거를 갖다 그때 가서 왜 하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니까 뭐 지내든지 누가 참견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가 되면은 가족도 생기고 뭐 하는데 뭐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내가 왜 그때 그걸 제대로 안 했을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예 뭐 딴 길을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러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겪어보니까 내가 그때 그거 진짜 제대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땅을 치고 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좀 미리 내다보는 사람. 뭐 이런 나는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어서 뭐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 선지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하면 foreseer. 앞을 내다보는 자. 앞으로 올 상황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올라가면은 지금은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엔지니어에서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나중에 더 뭐가 필요하냐?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앞을 내다. 그 여러분이 리더를 그 모든 조직에 예를 들면 큰 회사의 사장이 됐다. 앞을 내다봐야 돼요.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만 잘해서는 안 돼.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 지금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얻는 능력들입니다. 그 트레이닝을 해야 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요게 판단하는 능력과 관련된 이거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을 내다보겠어요? 지금 현재도 판단 못하는 사람이 그 길이 아주 많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그런 능력까지 많이 가서 여기에서 많은 그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업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꼭 이거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왜 배우나 도대체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만만치 않지만 왜 만만치 않은 걸 배우느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금세 배운 그걸 이용해서 한번 이런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이 기구는 여기 크랭크가 돌아가요. 여기 핀 조인트. 여기 핀 조인트. 얘하고 3번하고 요 4번 요거하고 4번은 여기 핀 조인트로 이 그라운드에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4번과 3번은 여기서 슬라이딩 하고 있어요. 슬라이딩. 3번은 요 4번 사이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11월 말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구학 프로젝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기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커머셜 패키지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인스톨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쓸 수 있게끔 그런 패키지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은 맨날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그냥 그림으로 봐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저게 좀 직관이 좀 뛰어난 사람은 이게 보일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약간 보이겠지.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들락날락 하겠구나 하는데 왜 전에 드래그 링크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하나가 돌 때 다른 게 따라서 돌고 막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텐데 그런 기구 그 해석 프로그램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다 되니까 동적으로 이게 다 보이고 그런 기구를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기구 설계를 한번 나름대로 하나씩 그렇게 팀을 짜게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잘 보일 텐데 여하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요 순간 요 각 점들의 가속도와 이 강체의 각 가속도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얘가 돌면은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가속도가 변하고 각 가속도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학부 과정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요 순간 가속도와 어떤 점들의 가속도와 강체들의 그러니까 링크들의 각 가속도를 구해라. 그게 가속도 해석이에요. 요 순간 그것만 배우죠. 한 순간 요 한 포지션에 대해서 구할 수 있으면 다른 포지션들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왜 맨날 요거 딱 정해놓고 나서 요때 저것만 하나.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배경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 다각형입니다. 속도 다각형 방법은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다뤘으니까 이걸 다시 이거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속도 다각형. 자, 속도 다각형이 왜 필요하냐? 가속도 해석하는데 각가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각속도. 그러니까 속도 다각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오메가 3 이 3번 링크의 각속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3번 링크의 각속도를 갖다가 알려면은 이 지금 여기 있는 요 A와 B3 사이에 요거를 갖다가 요 A와 B3의 요 길이로 나눠준 요게 3번 링크의 각속도가 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각속도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가속도 다각형 그릴 때 쓸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 중에 이거 아니라 이걸 갖다가 내가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벗겨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 화살표 필요 없습니다. 화살표 여기 B3가 여기다 그러면은 이 B3의 속도 방향은 이 방향 당연히 그래서 뭐 여기다 화살표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렇게 방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를 먼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B3에 대한 A의 속도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뭐의 속도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건 그냥 지로 저절로 결정되는 거지. 뭐 꼭 여기다가 화살표 그릴 필요 없어요. 가속도도 마찬가지. 화살표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끝날 때 누가 그런 질문들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여기 화살표는 없어요. 다각형이든 가속도 다각형이든 없어요.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메가 3 구하고 뭐 오메가 4는 당연히 오메가 3하고 같죠. 3번하고 4번하고 이게 슬라이더로 끼워져 있으니까 3번 링크의 각속도나 4번 링크의 각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완전히 동력학 배울 때부터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으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상태면은 2학년 때부터 했던지 아니면 2학년 때 이미 열심히 뭐 진로 건데 뭐 여러분 성을 다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뭐 유명한 무슨 뭐 정명 백건우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좌절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난 저렇게 못 칠까? 그게 뭐 좌절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재능이 있는 거고 저런 재능이 있는 거고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낮추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재능을 알고 자기 재능을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다 싶으면 빨리 거 찾아봐야죠.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쉽게 다른 걸로 이렇게 옮겨 타기가 좋지 않은 그런 사회고 후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차이예요. 한국은 여기서 옮겨 타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학 같은 데도 오픈돼 있는데 매 학기 똑같은 과목들이 중요한 과목들은 계속 오픈돼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회의를 하면 그 학기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동력학 1학기에 회의를 하면 2학기 못 듣죠, 일단. 그 다음에 2학년 때 1학기 때 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3학년에서 그거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3학년 과목들은 또 그것 맞춰서 3학년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다 해놨기 때문에 2학년 동력학 들으면 3학년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것들을 못 들어요. 그게 안 발생하려면 그런 게 시간표와 상관없이 많이 오픈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3학년 들으면서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많이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 그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요. 후손들이 좀 여유 있게 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뭐 어제 신문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에 있는 자산과 자기가 빚진 거 대비해서 3조 5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3조 돈이 엄청나게. 그 돈은 그냥 그런 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 데서 쓰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바깥에 있고 뭐 하고 나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후손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후진국이 선진국 따라가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그냥 좋은 조건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거 따라가느냐고 아주 뼈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또 그 사람들의 선조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라 만든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가속도 다각형 어떻게 그리냐 여기서 우선 2번 링크가 입력 링크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돈다라고 주어져요.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A점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뭐 일반적으로 입력 링크는 각속도만 주고 각가속도는 0으로 주죠. 왜?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 이렇게 되니까. 뭐 입력 링크 자체에 각가속도도 줄 수도 있어요. 각가속도 주면은 각가속도까지 고려해서 A점에 가속도 구하면 되죠. 뭐 2점 정리 이용해서 O2점과 A점은 두 개 같은 2번 링크에 있으니까 2번 링크의 각가속도와 각속도를 알면 A점의 가속도 구할 수 있죠. 2점 정리, O2점과 A점 사이의 관계식에서. 그래서 그 A점의 가속도를 갖다가 그려놓은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먼저 가속도 다각형 그릴 때도 가속도가 0인 점을 먼저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O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A가 acceleration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0인 점. 그 B4는 뭐냐? 이거 B4 여기 B에 붙어 있는 이 4에 붙어 있는 이 B점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B4. 이 O2점도 여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O2점. 다 가속도가 0인 점이죠. 이거. 고정된 점들이니까. 자, 그리고 가속 방향. 여기. 자, 내가 5cm 올리지는 여러분 3cm로 단지 일단 이게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킬한 것들이 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점을 먼저 그렸어요. A점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게 이거 B점인데 B점 중에서 B4는 그랬고 뭘 모르면 B3점. B3점은 어디 고정되는 겁니까? 이 3번 링크에 고정. 요 순간 있는 것 뿐이에요. 요 순간. 자, 그놈을 알고 싶어요. 그놈을 알고 싶은데, 자, 그러면 A에서 요 점에 B4점에 요거를 갖다 알고 싶다 그랬을 때, A와 B3, B4 여기 갔을 때, 요거 두 개 사이의 관계식. A와 B3는 같이 3번 링크에 붙어 있는 점이죠. 이 점 정리 쓰면은 B3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점 정리 쓸 때 B3의 가속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뭘 몰라요? 탄젠시 가속도 성분을 왜 모르냐면은 바로 3번 가속도는 모르니까. 그거 아직 안 구해졌잖아요. 그럼 모르죠. 이건 노멀 방향만 알아요. 각속 앞에서 구했죠. 속도를 아니까 요 A와 B3점 사이의 가속도 차이 중에서 그거는 노멀 방향 성분은 요 길이 곱하기 오메가3의 자승이죠. 자승. 그리고 그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죠. 여기서 A의 B3, 요거니까 B3의 가속도는 요쪽 방향으로. 그죠? 노멀 방향이. 그죠? B3의 가속도, A에 대한 B3의 가속도의 노멀 방향 성분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B3가.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크기를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 없이 귀찮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안 거예요. 요것도 한 번에 딱 근선이에요. 요것도 한 번에 딱 방향과 크기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셜 방향 성분, 이거는 방향은 아는데 크게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선을 넣어놨어야 돼. 그 B속도를 갖다 구하는데, B3의 가속도를 구하는데, B3와 B4 사이의 가속도에서 1점 정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1점 정리를 위해서 구할 때, 그 B3와 B4는 여기 있죠. B4에서부터. B4. 1점 정리의 가속도를 구할 때, 바로 금세 배웠던 그 1점 정리의 그 식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 식이. 그 식에서 보면은, 여기 잠깐 올라갔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이라고 그러죠.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 그 가속도 차이가 요만큼 나는 성분이 있고, 요만큼 나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요 성분 크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그리고 요 놈은 어떤 방향이냐면 요 벡터의 방향이죠. 속도 해석했을 때 요거를 2번에 대한 3번 링크 P3점의 속도를 알고 있었어요. 요거의 수직이에요. 요 성분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뭘 알고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4번에서 본 3번 링크 B3점에 4번에서 본 B3점의 속도 성분, 그게 뭡니까? 요거죠. 여기서 그려놨었어요. 여기서. 그죠? 4에서 본 B3점의 속도 성분 여기서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그 코리올리 성분이 존재한다. 이거죠. 크기는 수직인 방향이고, 크기는 아까 2오메가 4에 그 다음에 그 V 나왔던 그 성분 V 요거 V B3에 4 요거를 곱한 C자를 슈퍼스크립트를 붙인 겁니다. 크기와 방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코리올리 성분은 우리가 속도 해석이 끝났을 때는 오메가 4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요
VB3의 대시 4도 알고 있고 두 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방향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걔가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오메가 4 크로스 V B3 4가 되죠. 맞아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한 번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도 설명해야 될 게 조근조근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중을 오래 하려니까 좀 힘든 거지. 자, 그러면 오메가3는 여기서 오메가3는 이게 뭐 지금 얘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 오메가3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다음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저렇게 들어가는 방향과 이렇게 하는 놈을 갖다가 하면은 저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놈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방향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방향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거꾸로 그릴 수 있어요. 방향이 면 여러분이 풀 때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이 나오고 방향 잘못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방향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책에 얘기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려면 방향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크기는 딱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코리올리 성분, 가속도 성분이 요거에 대해서 이만큼 갖는다. 이게 정해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남아있었던 3의 4에 대한 가속도 성분이 있죠. 그놈이 이제 유일하게 남았어요. 앞에서 두 개의 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리올리 성분 또 하나의 가속도 성분 중에서 그 놈은 노말 성분과 탄젠셜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노말 성분과 탄젠셜. 그 중에서 노말 성분은 안다고 그랬죠. 그 노말 성분을 그린 게 요겁니다. 요거. 그 노말 성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노말 성분은 여기 노말 성분이 없어서 여기 그려지지 않은데 노말 성분은 원래 V 자승이라고 그랬죠. V가 뭐냐면은 4에 대한 속도의 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 로우 값이 뭐예요? 무한대죠. 왜? 직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슬라이더가 직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률 반경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말 성분이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말 성분은 없어요. 노말 성분이 있었으면 그게 이 예제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무슨 노말 그런 저거였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 로분의 뭐 V 자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직선이니까 이 직선 이렇게 돼 있는 이놈의 이 직선을 따라 이 P3가 움직이니까 이놈의 반경은 무한 로분의 V 자승 할 때 로가 무한되니까 그 노말 방향 성분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탄젠셜 방향 성분은 그 노말 방향 그러니까 노말 방향 성분이 노말 방향 이쪽 성분이죠. 왜? 로가 되는 겁니까? 이걸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로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일 때 노말 방향이 이쪽이고 탄젠셜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노말 방향 성분 없고 탄젠셜 방향 성분, 즉 이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제 이거는 선만 긋는 거죠.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고 그냥 쭉 긋은 거예요. 걷는데 아까 이놈하고 만나는 점에서 요 점이 결정되는 거죠. B3점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무슨 뭐 어려운 거 없고 앞에 있는 식들을 따라서 그린 것 뿐이에요. 조금 조심조심 그려야 되는 거지 뿐이지 여기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좀 조심해서 지금 설명한 것들을 따라서 하기만 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요거 얘기할 이제 까다로운 건 뭐냐? 방향 조심해야 된다. 방향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어떨 경우는 뭐 이거 할 때도 A에서 이거 정할 때도 A에서 이거 B3의 그 A에 대한 가속도 노말 방향 성분 할 때
이게 이쪽으로 된다는 걸 갖다가 잘못하면 여기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다각형이든 가속도 다각형이든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방향을 잘 잡고 그래야 돼요. 선을 그릴 때 어떤 방향이 있냐, 상대적으로 방향이 어느 쪽이냐, 알려진 것들을 잡을 때. 뭐 안 알려진 건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서 그 중에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알려진 것들은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려서는 안 돼요, 절대. 정확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자, 여기 이 문제도 뭐 마찬가지 예제입니다. 예제도 마찬가지 예제로 여기서 A가 여기 돌 때 얘가 3번이 4번에 대해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게 속도 다각형이에요. 속도 다각형. 여기 뭐 A자가 막 나와서 마치 엑셀러레이션처럼 하는데 속도 다각형을 했는데 이거 그린 이유는 바로 이 오메가 4, 오메가 3 구하려고 구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다각형 그릴 때 A점을 먼저 그리고 A점의 가속도는 입력 링크에 됐으니까 이거 주어지고 그죠? R 오메가 자승 해가지고 A점의 가속도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그래서 여기서 여기 A점의 가속 여기 A2점이죠. A2점의 가속을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느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그려놓은 게 A4라는 놈이 나타나요. A4. A4는 뭐냐면 A4는 이 4번 링크에 붙어 있는 놈인데 여기 위치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 얘기할 때 전에도 얘기했죠. 여기 있는 놈이 왜 4번 링크에 붙어 있는 점이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꼭 요 선상에만 있는 게 4번 링크가 아니라고 그랬죠. 4번 링크를 갖다 요 밑으로 이렇게 뭉툭하게 그리면 여기도 4번 링크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번 링크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이상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점도 이걸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A4점이에요. 근데 그 A4점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걸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A4점은 3번 링크에 대해서 이런 탄젠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점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건 정해진 거고, 이건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할 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구하는 게 A2, A4, 이렇게 나왔죠. A2하고 A3는 두 개가 같은 점이죠. 여기. 여기 3번 링크의 점이나 2번 링크의 점이나 같은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A2, A3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A2, A3.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4의 노멀 방향하고 A4는 이걸 중심으로 돌죠. 이걸 중심으로 돌아요. A4는. 이거의 노멀 방향 성분은 알고 있죠. 왜? 뭐 오메가 3, 요거 R, 오메가 4의 자승. 방향은 이쪽 방향. 이건 알려져 있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는 크게 알아요. 요건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방향만 알고 크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거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점에는 A4가 여기 A4가 4번 링크에 대해서 어떤 가속도를 갖느냐 할 때 4번 링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코리올리 성분하고 그거의 지금 탄젠셜 성분 요것도 이렇게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멀 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노멀 방향 성분은 없는 거고 요 코리올리 성분은 이게 결정이 되죠. 코리올리 성분은 아까 이 오메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4번에서 이 오메가 4가 됐든 오메가 3가 됐든 뭐 똑같은 거고 크로스 V 여기서 구해놨던 V 값이 있죠. V 값 VA4의 VA3의 이 4에 대한 뭐 저걸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메가 V 한 그 코리올리 성분 그 성분은 여기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게 이 화살표 이거 난 무시하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결정되어 있어요. 크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방향 성분은 없고 탄젠셜 방향 성분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제 그은다고 그랬죠. 탄젠셜 방향 성분은 그게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 얘네 둘이 만난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A4가 결정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점 정리의 고유 관식과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 뭐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보면은 이게 다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요거 설명할 때 뭐 여기 그 상세한 설명들은 요 밑에 나오는 요 지금 요 순서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 따라서 여러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3번과 2번이 이제 굴러간다 그랬을 땐 여기서 P2점은 2번에 속한 점이고 P3점은 3번에 속한 점인데 여기서 일치하고 있다. 그랬을 때 P2점과 P3점의 속도가 같으면 구름 접촉이다 그랬어요. P2점은. 그러니까 즉 P3점의 이 P2 2번 링크에 대한 P3점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2번 링크에 대한 P3점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같으니까 2번 링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관찰하는 P3점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얘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굴른다고 하면은 이 P3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튀겨나가는 이런 꼴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요 궤적에 대해서 이렇게 탄젠트 방향과 그다음 노멀 방향. 이 두 개가 접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은 이게 탄젠셜 방향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럼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궤적에 따라서 궤적에 대해서 P3점이 움직이는 궤적에 대해서 탄젠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궤적 좌표기에 식이 쓰여졌던 걸 기억하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궤적에 대해서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노멀 방향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이 두 물체 사이의 탄젠셜 방향 그거하고 혼동할 수 있어서 여기에 S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런 운동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그 일점 정리의 가속도 관계식이 이건데 일점 정리 써가지고 갖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문제 없이 일점 정리 원래 식이에요. 자,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속도 해석하면 요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했죠. 요거. 그건 뭐냐? 얘를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얘가 P3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P3점의 가속도는 두 개의 성분을 갖는다고 그랬죠. 하나는 노멀 방향 성분, 하나는 탄젠셜 방향 성분을 갖는다고 그랬죠. 노멀 방향 성분은 요게 노멀 방향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요게 탄젠셜 방향이고 이게 노멀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곡률 반경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로분의 그 곡률 반경분의 요놈의 속도 이거에 대한 요 속도 V의 자승 그게 노멀 방향 성분인데 이 V가 2번 링크에 대해서 이 P3가 속도가 0이라고 그랬죠. 구름 접촉일 때 이거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속도가 P2와 P3가 속도가 같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P3 속도도 0이잖아요. 2번 링크에서 관찰한 P3점의 속도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갈 때 노멀 방향 성분의 가속도 성분은 0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탄젠셜 방향 성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차이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접하는 이 접선 말고 그 벗선 방향으로만 성분을 갖는다. 그런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력학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이런 간단한 이게 굴러가는 문제 맨날 풀 때 요 점에 요거 접촉점 이 C 해트가 얘 붙어 있다 그러면 얘의 가속도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 갖는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지금.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노멀, 이 탄젠셜 방향이 이 방향인데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는다 이거죠. 그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요 쉐입에 관련돼 있어요. 쉐입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R 오메가 자승이 되지만 이게 일반적인 크기가 얘하고 곡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오메트리컬한 쉐입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돼. 그렇지만 방향은 결정되는 겁니다. 방향은 항상 요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가 접하고 있는 전면의 수직인 방향. 요게 움직이는 요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접하는 방향. 이 두 물체가 닿고 있는 법선 방향이 사이클로이드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쉬운 얘기고 여기 예제 마지막 예제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예제는 내가 그냥 여기에 이 그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예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뭘 이용을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예제라면 보통 여기 있는 시점을 갖다가 시점을 이용하려고 많아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요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왜 요점을 이용하냐? 요점은 요 B점은 3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해요? 요 방향으로만 하죠. 요 방향으로. 이 높이가 유지되니까. 아무리 돌아가 여기까지 높이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의 속도는 이 방향을 갖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시점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가 컨택 포인트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하면 안 돼요. 시점으로 하면 안 돼요. 이 B점을 이용해야 돼요. B점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속도다각형 이렇게 먼저 그려서 속도다각형 그려서 이 2번 링크의 각속도와 이 각가속도가 많이 주어져 있다면 3번 링크의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요 3번 링크에 있는 요 B점 그 B3점이죠. 이 3번 링크는 여기 있는데 왜 여기 3번 링크 점이 있냐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요. 꼭 끝나고 나면 꼭 누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 여기 있는 점이 왜 3번 링크 상의 점입니까? 그거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만 어떻게 뭐 딱 들렸는지 꼭 끝나고 나서 와서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걸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3번 링크의 속도를 갖다가 여기 지금 3번 링크의 속도가 이렇게 구해졌죠. 이렇게 구해진 다음에 3번 링크 B3점에 이게 구해지면 바로 이 속도가 B3점의 속도니까 이 B3점의 속도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로 나눠주면 바로 3번 링크의 각속도가 구해지죠. 그래서 속도 해석 끝나고 나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거를 갖다가 요 길이로 나눠주면은 이제 3번 링크의 각속도 구해지는 거고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방향도 얼마든지 얘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뻔하니까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 이제 가속도를 지금 요거의 가속도는 그냥 입력 이게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B점의 가속도가 에서도 구할 수 있고 B3점의 가속도 D점에서부터 시작해서 D점과 B3점은 같이 있는데 노멀 방향 성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탄젠셜 방향 성분은 모른다 해서 선을 그어놓고 이 B3점은 이 3번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평행 운동 그게 일점 정리를 이용해서 거기서 선을 하나 긋고 그 그림이 바로 여기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 그림. 이 그림이에요. 여기 속도가 0인 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B2점의 속도를 먼저 구하고 각속도와 각가속도 2번 링크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멀 방향 성분 아까 B3와 D 사이의 노멀 방향 성분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방향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알고 있는 놈은 이렇게 직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알고 있는
모르는 놈은 이제 이거 수직이 넘으면 그냥 선만 이렇게 그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코리올리 성분은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 놓고 나서 요걸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서 만난 점이 이게 P3점이다.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근데 다시 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바로 P3점을 이용해야 된다. C를 이용하면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 약간의 테크닉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